비율 차이에 대한 추론을 R 언어로 실습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개의 이 비율 차이에 대해서 신뢰관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집단이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이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첫 번째 모집단, 이 모집단 1과 이 모집단 2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예를 들면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요즘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민 정책을 좀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에 이 전라도 지역과 이쪽은 어디? 경상도 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냥 경상도 지역이 이제 보는 거죠. 이민 정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과 반대. 그럼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이 정책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거, 누구는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근데 모집단 여기 2에서는 이쪽 지역에서 찬성 반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독립이라는 말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게 어떤 걸 묻는 거구나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전라도 지역에서의 비율과 이 비율, 이 모집단에 대한 거죠. 표본을 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추론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각각이 여기서 표본은 N1, 여기서 이제 N2를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표본 비율의 차이를 가지고 이거 추론해봐라. 그래서 여기서 P1 햇, P2 햇이 뭐예요? 이게 표본 차이죠 이거. 여기 그겁니다. 그래서 요 표본 통계량에 대한 표준 오차 이렇게 계산하는데 요거 하나만 보면 어떻습니까? 비율 하나일 때의 표준 오차죠.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두 비율의 차이의 표준 오차는 여러분들이 이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하면 돼요. N1분의 P1 햇 1 P1 햇 요거. 이쪽은 뭐예요? 요거는 N2분의 P2 햇 1 P2 햇 이렇게 있죠? 요 길이. 그러면 요게 이제 각각 길이라고 하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이게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하면 됩니다. 자, 실내 구간 구할 때 요 지스타 값은 앞에서 하던 것처럼 이 실내 수준 맞게 이 표준 정규법에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쓰기 전에 반드시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요거는 지금 하나짜리 아니고 두 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각 범주 이쪽에서 찬성과 반대해서 두 개의 범주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범주가 있어요. 총 몇 개의 범주가 있어? 4개의 범주가 있죠. 각 범주의 빈도수가 전부 10개 이상은 돼야 돼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4개의 범주가 범주의 빈도, 각 범주, 이 각 범주의 이 빈도입니다. 이 빈도. 총 4개죠. 10개 이상이 돼야 돼요. 요거를 체크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 감점 당합니다. 이런 거 안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하던 것처럼 이 표본 비율의 차이, 그 다음에 요건 해당되는 이제 표준 오차.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예제는 본문에 있는 예제예요. 생물학자가 이 까마귀를 잡아서 이 꼬리표를 붙이고 놓아주는 건데,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스크를 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보통 마스크 쓰고 그래가지고 이 두 그룹인 거죠. 하나는 이 동물인 마스크. 그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보통 마스크란 말이에요. 보통 마스크. 그래서 이제 까마귀들 실험하는데 여기서 이제 까마귀 잡아서 실험하는 거하고 서로 영향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독립이란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 동물인 마스크를 쓰고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시끄럽게 이제
까마귀가 이제 뭐 우는 거죠. 이럴 경우에 까마귀 기억력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검증하는 건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2년 이상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실험 장소가 떨어져. 이러는데도 까마귀들끼리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이 보통 마스크보다는 동굴인 마스크를 보면 이제 소리를 더 많이 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굴인 마스크 쓴 사람 위험해라고 이제 전달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까마귀가 이 원한을 잊지 않고 보이는데 참으로 참 우리 이런 거 잘 몰라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그룹인데 여기서 이 동굴인 마스크의 이 표본 크기는 N화는 얼마? 444라는 거죠. 그 다음에 158번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여기서 X1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소리를 지른 경우는 이제 158번. 그 다음에 동굴인 마스크, 그 다음에 이 보통 마스크는 N1이 922번. 그 다음에 보통 마스크 쓴 사람은 X2는 109번이죠. 109번.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신뢰 수준은 이제 90%고 N1, X1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율도 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비율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정규 근사 조건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444에서 158 빼면 얼마인가요? 이 444에서 158을 뺍니다. 158 빼면 4에서 8 빼면 6이죠. 그리고 3에서 5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8입니까? 8. 그 다음에 여기는 2죠. 그죠? 그러니까 158마리는 소리를 지른 거고 286마리 소리 안 지른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9를 빼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가 될까요? 813마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은 이 범주가 각각 이 네 가지 범주가 있죠. 요것이 다 뭡니까? 10보다 크죠. 여기는 이 조건 체크하는 게 그거예요. 요거 반드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각 범주가 1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다면 뭐 나머지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계산은 요거 다 정규에서 조건 체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표준오차 계산합니다. 이 표준오차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각각 이렇게 계산하죠. 계산. 그런 다음에 이 피타고라스 법칙에 의해서 이 두 개의 비율차에 대한 표준오차는 피타고라스 법칙이 됐죠. 계산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복사해서 그냥 하지 말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해보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갈 겁니다. 그다음 가운데 면적이 신뢰 수준이 되도록 하는 거, 그건 앞에서 구했었잖아요.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신뢰 관계 구하면 되겠습니다. 구한 다음에 항상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90% 신뢰 수준에서 이 동굴인 마스크와 보통 마스크 사이에 까마귀 지르는 비율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음을 90%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 비율차에 대한 가설 검증인데 여기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냐면 이 H0가 이 P1 두 개의 모집단의 비율이 같다는 거잖아요. 이때 주의해야 될 사실은 이 아래를 보시면 돼요. 이거를 위에서처럼 하면 절대 안 돼요. 실내 구간 할 때처럼. 여기서 합동 비율 PS를 계산하는데 유의해야 돼요. 유의해야 돼. 여기서 합동 비율 PS는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총 인재 표본 크기가 두 집단이 얼마나 되느냐 합해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각각의 해당되는 우리 관심 있어 하는 그 빈도수 합해놓은 거죠.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요거를 어떻게 똑같이 써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실내 구간이랑 혼동되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이 각 그룹에서 두 개의 범주, 총 4개의 범주죠. 거기도 10 이상인 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는 이제 앞에 교재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영국의 그 TV 프로그램인 건데 여기서 이제 이 2명의 참가자가 나중에 그 총 상금을 나눠 가지냐 아니냐
하는 거 결정하는 거 있었었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이 나이 그룹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나눠 가지느냐 아니면 혼자 다 갖겠느냐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이쪽이 모집단이 여기가 이제 1, 여기 두 번째가 모집단 2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총 574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뭐 나누자 아니면 자기 혼자 다 갖겠다 하는 것은 독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비율이 다른지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H0는 P1은 P2인 거고 여기서 대안가설 그것은 P1과 P2는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놓고 이렇게 계산은 뭔지 여기서 N1 여기 이제 젊은 그룹이에요. 젊은 그룹 총 몇 명이에요? 젊은 그룹 382명 아닙니까? 382.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나누자고 한 사람 187명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 보면서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낮은 사람의 그룹은 192명. 그 중에서 나누자고 한 사람은 이제 110명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비율 계산합니다. 이렇게 비율 계산. 그리고 이제 합동 비율 계산하려면 전체 참가자 수가 N1 플러스 N도 있고, 그 다음에 합동 비율은 또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네 가지 범주. 여기서 요거 네 가지 있죠. 뭐 당연히 10보다 큰 거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작업은 여기서 각각의 표준표적 계산하는 거 있죠. 공식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 합동 비율의 표준 오차는 여기 보시면 요거 B에 쓴 거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검증 통계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왜 0인가요? 뭐 우리가 이제 P1하고 P2 같으니까 0이죠. 근데 양쪽 꼬리 검증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G값이 음수가 나와서 그래요. 음수가. 그래서 요 값이 두 개입니다. 요것이 만약에 양수가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양수가 나오면 요 P놈 이러면 안 돼요. 1-P놈 이렇게 한 것에 2배 해줘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실수해서 틀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P값 계산해 봤더니 0.069더라. 그래서 이거는 0.01보다 더 작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연과서를 기각하는 증거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뒤에 설명을 해야 돼. 즉 젊은 그룹에서 스플릿을 선택한 비율이 있었잖아요. 나이 든 그룹이 있었는데 이 젊은 그룹이 나이 든 그룹보다 스플릿 선택한 비율이 적다고 결론 내린다. 이렇게 해서 연과서 기각하는데 이걸 끊으면 절대 안 돼요. 반드시 이 뒤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